시상대 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17살 한국 소년 앞에서 거만했던 미국 선수들이 하나 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이 소년을 향해 소리쳤던 미국. 남성 코치의 목소리가 아직도 수영장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실력도 안 되는 애가 여길 기어나와 당장 안 꺼져. 그 모독적인 말들이 쏟아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터져나오는 환호성과 함께 코리아 코리아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광판에는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1분 42초 89 세계 신기록, 그것도 이전 기록을 무려 3초나 앞당긴 경이로운 기록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며칠 전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고 조용한 이 한국 소년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인가요? 집안일을 하시면서인가요? 아니면 편안히 누워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사흘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중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대형 실내 수영장, 미국 주니어 오픈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최고의 젊은 선수들이 하나, 둘 경기장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미국 대표팀이었습니다. 화려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이미 우승이 확정된 듯한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팀의 에이스인 브랜든 밀러는 금발 머리를 쓸어 넘기며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시니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차세대 미국 수영의 희망이었습니다. 브랜든, 이번 대회 우승 확신하시나요? 기자의 질문에 브랜든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번 대회 참가 선수 명단을 봤는데 별로 경쟁 상대가 없더라고요. 그의 대답에 주변 미국 선수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한편 선수 입구 한쪽에서는 작은 체구의 한국 소년이 조용히 가방을 끌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민우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 유독 초라해 보이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낡은 수영 가방, 그리고 어디선가 얻어온 듯한 오래된 수경, 민우의 모습은 화려한 다른 나라 선수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우는 아버지와 단둘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코치와 매니저, 심지어 팀 닥터까지 대동하고 왔지만 민우와 함께 온 것은 김 코치인 아버지 한 명뿐이었습니다. 민우야, 긴장하지 마. 내 실력이면 충분해. 김 코치가 조용히 격려했지만 민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영어 대화들이 그에게는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등록을 위해 접수대로 향하던 민우 앞에서 갑자기 미국 선수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어머, 이 꼬마 좀 귀엽네. 브랜든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민우지만 그들의 비웃는 표정만으로도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영복도 꽤 오래됐네. 혹시 중고로 산 거야? 다른 미국 선수 제이크가 민우의 가방을 가리키며 킥킥거렸습니다. 민우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어 실력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비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국 팀의 남성 코치인 브래드 존슨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인 그는 미국 수영계의 실력자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독한 성격으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디 실력도 안 되는 애가 여길 기어나와. 당장 안 꺼져. 브래드 코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이런 삼류 대회에 왜 이런 애들까지 참가시키는 거야? 시간 낭비네. 그는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투와 표정만으로도 자신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김 코치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브래드 코치는 오히려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영어 못 알아듣나? 그럼 더 간단하게 말해줄게. 아시아 잡어들은 꺼져. 그 순간 수영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우의 두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우야. 김 코치가 안타깝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브랜든과 다른 미국 선수들은 재밌다는 듯이 킥킥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약한 동물을 괴롭히고 도망가는 비겁한 포식자들처럼 민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뭔가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우면서도 결연한,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위험한 빛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건드린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조용한 한국 소년이 품고 있는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를. 경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라커룸으로 향하던 민우 앞에 이번에는 중국 선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야, 한국에서 왔다며. 중국어로 말을 걸어온 것은 중국 대표팀의 에이스 리웨이였습니다. 민우가 중국어를 못 알아듣자 리웨이는 서툰 영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 수영,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희 나라는 수영 약하잖아. 리웨이의 옆에 있던 다른 중국 선수들도 웃었습니다. 아시아 대표는 우리 중국이야. 한국은 그냥 구경이나 하다가. 민우는 이번에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더욱 세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김 코치가 민우를 따라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괜찮니? 저 애들 말은 신경 쓰지 마. 민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하지만 김 코치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 일이 있은 후 민우는 많이 달라졌었습니다. 밝고 자신감 넘치던 아이가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김 코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아들에게 또다시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민우는 라커룸의 짐을 풀며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수영장에서 보여드릴게요. 민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라커룸에는 각국 선수들이 저마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선수들, 호주 선수들, 브라질 선수들, 캐나다 선수들이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만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수경을 닫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캐나다 선수가 민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나는 테일러야. 넌 어디서 왔어? 민우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요. 아, 코리아. 테일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미국 애들이 좀 심했던 것 같던데. 신경 쓰지 마.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일러는 착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너는 무슨 종목이야? 200m 자유형이요. 오, 나도 같은 종목이야. 잘 부탁해. 테일러가 주먹을 내밀었고 민우도 주먹을 맞댔습니다. 적어도 모든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라커룸 문이 벌컥 열리며 브래드 코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라커룸을 둘러보다가 민우를 발견하고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 진짜 끈질기긴. 그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얘들아. 저 한국 애 좀 봐. 저 책으로 무슨 수영을 한다고. 몇몇 미국 선수들이 웃었지만 다른 나라 선수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 애들이 수영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체격부터가 안 되잖아. 브래드 코치의 말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수면 아래 숨어있는 상어처럼 위험한 시선이었습니다. 뭐야, 화났나? 브래드 코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화내봐.
어차피 수영장에서는 내가 뭘 해도 소용없을 테니까. 민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수영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기계적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정확했습니다. 김 코치가 들어와 브래드 코치를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선수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래드 코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려. 곧 창피한 꼴 당할 텐데. 그는 마지막으로 민우를 한번 쳐다본 후 라커룸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입가에 스친 아주 작은 미소를. 그것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미소였습니다. 민우야, 괜찮니? 김 코치가 다시 물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다시 수영을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김 코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수영을 사랑해서. 민우가 수경을 들어 올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을 보여드릴 거예요. 김 코치는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3년 전 번아웃으로 수영을 그만두고 절망에 빠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다시 살아난 진짜 수영 선수였습니다. 라커룸 밖 복도에서는 각국 코치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이 휩쓸 것 같네. 독일 코치가 말했습니다. 브랜든 밀러가 있으니까. 저 친구 정말 빠르더라고. 중국도 만만치 않아. 호주 코치가 말했습니다. 리웨이도 지난 대회에서 좋은 기록 냈잖아. 그런데 한국에서도 선수가 왔던데. 브라질 코치가 물었습니다. 응원이라도 하러 온 건가? 다들 웃었습니다. 아무도 그 조용한 한국 소년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경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드디어 예선 추첨이 발표되었습니다. 스피커에서 각 선수의 조 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200m 자유형 남자 주니어부. 예선 첫 번째 조에는 브랜든 밀러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선수들이 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에는 중국의 리웨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에 김민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민우는 운이 좋은지 나쁜지 미국과 중국 대표 선수들과는 다른 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더 큰 충격을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예선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수 여러분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스턴의 밤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 코치가 방에 들어와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오늘 정말 힘들었지?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오히려 각오가 더 단단해졌어요. 김 코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빠가 제일 잘 알아. 민우의 눈에 잠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요. 김 코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을 거야.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되자. 민우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내일 꼭 보여드릴게요. 어머니께도 아버지께도 그리고 저를 무시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4살의 세계 주니어 챔피언이 되었던 박준혁이었던 그때. 모든 사람의 기대와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그때. 그리고 어머니의 병환과 극심한 번아웃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김민우였습니다. 명예나 기록이 아닌 순수하게 수영을 사랑하는 한 명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미국 팀이 머무는 호텔에서는 브래드 코치가 선수들에게 마지막 훈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예선은 여유 있게 통과하면 돼. 진짜 경쟁은 결승부터야.
브랜든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코치님. 제 컨디션 최상이에요.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죠. 다른 선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코치님, 아까 그 한국 애는 뭐예요? 제이크가 물었습니다. 그냥 구경 온 애지 뭐. 브래드 코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모두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그들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평생 후회할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스턴 아쿠아틱 센터는 각국 선수들과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선 경기가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워밍업 풀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화려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동안 민우는 묵묵히 자신만의 루틴을 따랐습니다. 몸을 풀고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3년간 그가 다시 배운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랜든 밀러를 포함한 4명의 선수가 출발대에 올랐습니다. 200m 자유형 예선 첫 번째 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B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브랜든은 역시 실력자였습니다. 완벽한 다이빙과 강력한 스트로크로 순식간에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50m, 100m를 지나며 그는 계속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150m 지점에서 턴을 하고 마지막 50m 브랜든은 여유를 보이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분 47초 23 예상대로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미국 응원단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두 번째 조에는 중국의 리웨이가 출전했습니다. 그 역시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출발부터 공격적으로 나간 리웨이는 완벽한 페이스 배분으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결과는 1분 48초 56 브랜든보다는 약간 느렸지만 충분히 준결승 진출권을 확보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중국 응원단도 열광했습니다. 세 번째 조까지 경기가 끝났습니다. 각국의 실력자들이 좋은 기록으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조 민우의 차례였습니다. 네 번째 조 선수들은 출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김 코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페이스대로 해. 조급해하지 마. 민우가 수영장으로 걸어 나갔을 때 관중석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저 작은 애가 뭘 할 수 있을까? 체격이 너무 왜소한데 중간은 할 수 있으려나?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브래드 코치는 관중석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망신당하는 모습 보겠네. 브랜든과 미국 선수들도 킥킥거렸습니다. 민우는 네 번째 레인에 배정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출전하는 선수는 독일의 루카스, 브라질의 카를로스, 그리고 호주의 잭이었습니다. 모두 체격이 좋은 선수들이었습니다. 선수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민우가 출발대에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조용하고 소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물과 하나가 되려는 집중력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 코치만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저게 바로 박준혁이야. B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4명의 선수가 동시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50m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체격이 큰 다른 선수들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민우는 네 번째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체격 차이가 나네. 저 정도면 완주만 해도 잘한 거지.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50m 지점을 지나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스트로크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75m 민우는 세 번째로 올라섰습니다. 100m 턴 지점에서 민우는 두 번째였습니다. 한국 선수가 순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도 놀란 목소리로 중계했습니다. 150m 턴 민우는 선두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저렇게 빨랐나? 뭔가 다른데. 브래드 코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야 저게. 마지막 50m 민우가 기어를 올렸습니다.
그의 스트로크는 완벽했습니다. 강력하면서도 유연하고 빠르면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170m, 180m, 190m, 민우는 계속 가속했습니다. 결승선을 터치하는 순간 전광판에 기록이 떴습니다. 1분 45초 87, 예선 전체 1등이었습니다. 경기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저 기록 맞아. 브래드 코치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브랜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기록보다 2초 가까이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리웨이도 놀란 표정으로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응원단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물에서 나와 관중들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김 코치가 달려와 민우를 안았습니다. 잘했다, 민우야.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 한국 선수가 누구야?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이름이 뭐래? 김민우, 처음 듣는 이름인데. 각국 코치들이 급히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우라는 이름으로는 국제대회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번의 국내 소규모 대회 참가 기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국 팀 벤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장 저 한국의 정보 찾아봐. 브래드 코치가 소리쳤습니다. 스태프들이 급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런 기록을 낼 수 있는 선수가 어떻게 무명일 수가 있어. 혹시 이름을 바꾼 건 아닐까요?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바꿔. 왜? 브래드 코치가 다그쳤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리웨이의 코치가 급히 중국 수영연맹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에 저런 선수가 있었나 확인 좀 해봐. 5번째와 6번째 조경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은 오직 민우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예선 최종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1등 김민우 대한민국 1분 45초 87, 2등 브랜든 밀러 미국 1분 47초 23, 3등 리웨이 중국 1분 48초 56. 전광판에 뜬 결과를 보며 모든 사람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결승 진출자 12명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저 한국 소년이 대체 누구인가? 민우는 라커룸에서 조용히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힐끔힐끔 그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테일러가 다가왔습니다. 민우, 정말 대단했어. 너 정말 빠르더라. 민우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너는 준결승에 못 올라갔지만 정말 좋은 경기였어. 테일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결승에서 최선을 다해봐. 응원할게. 그때 라커룸 문이 열리며 브랜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우를 발견하고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평소의 거만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이 좋았네. 하지만 준결승은 다를 거야.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옷을 입을 뿐이었습니다. 브랜든은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우의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력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라커룸을 나서는 민우를 향해 독일 코치가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요? 김 코치가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민우 선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요. 정말 놀라운 실력이네요. 곧이어 프랑스 코치, 호주 코치까지 다가왔습니다. 혹시 민우 선수가 이전에 다른 이름으로 활동한 적이 있나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김 코치가 반문했습니다. 저런 실력을 가진 선수가 갑자기 나타날 리는 없거든요. 분명 어딘가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 김 코치는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코치들은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경기장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진실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박준혁 아닐까? 그 이름이 경기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이름이 경기장을 휩쓸었습니다. 3년 전 세계 주니어 챔피언, 14살에 여러 대륙 기록을 세웠던 전설적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고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그 선수였습니다. 미국 팀 스태프가 급히 과거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코치님, 이거 보세요. 박준혁의 과거 사진과 지금 김민우의 모습을 비교한 화면이 노트북에 떴습니다. 얼굴 윤곽, 체형 모두 일치했습니다. 단지 3년이라는 시간이 소년을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맙소사, 우리가 괴롭힌 애가 박준혁이었어. 브래드 코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브랜든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본 거잖아요. 제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중국 팀도 뒤늦게 진실을 알았습니다. 박준혁, 정말 그 박준혁이 돌아왔다고. 리웨이의 코치가 중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야. 리웨이도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 숙소 앞으로 취재진이 모였고 경기장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우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두 알게 된 것 같아요. 김 코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구나. 민우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사실 전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알려질 줄은 몰랐죠. 그럼 내일 준결승은 어떻게 할 거니? 김 코치가 물었습니다. 민우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박준혁으로서의 마지막 경기를 제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경기장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일 준결승은 관중이 폭주할 것 같습니다.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경기장은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박준혁의 귀환 소식에 관중석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각국 언론들도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준결승 추첨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민우, 브랜든, 리웨이가 모두 첫 번째 조에 배정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조였습니다. 경기 전 라커룸에서 민우는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힐끔힐끔 그를 쳐다봤지만 이제는 조롱이 아닌 존경과 긴장의 눈빛이었습니다. 브랜든이 화장실에서 민우와 마주쳤습니다. 잠깐 당황한 브랜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 정말 박준혁이었어. 민우가 처음으로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당신들이 한 말들 다 알아들었어요. 브랜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하지만 민우는 화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당신들 덕분에 제가 왜 수영을 하는지 다시 깨달았거든요. 뭐라고? 준결승에서 답해드릴게요. 제 진짜 실력이 뭔지. 민우가 브랜든을 지나쳐갔습니다. 브랜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소년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준결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조 선수들은 출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명의 선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민우, 브랜든, 리웨이, 그리고 독일의 루카스, 호주의 잭, 브라질의 카를로스였습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박준혁이라는 이름이 알려지면서 한국 교민들과 수영 팬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박준혁, 박준혁, 박준혁 구호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브래드 코치는 관중석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선수 여러분 출발 준비. 심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6명의 선수가 출발대에 올랐습니다. 민우는 세 번째 레인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선 때의 조심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진짜 챔피언의 눈빛이었습니다. 날카롭고 집중된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브랜든이 그 눈빛을 보고 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진짜 박준혁이구나. B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6명의 선수가 동시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달랐습니다. 민우의 다이빙이 완벽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들어가는 각도, 입수 후 수중 돌핀킥, 모든 것이 교과서적이었습니다. 50m 지점, 민우는 이미 선두였습니다. 브랜든과 리웨이가 필사적으로 쫓아왔지만 격차는 벌어질 뿐이었습니다. 100m 턴, 민우의 플립턴은 예술이었습니다. 벽을 차고 나가는 순간의 폭발력이 관중들을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150m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박준혁 선수가 엄청난 스피드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브랜든은 평생 이렇게 빨리 헤엄쳐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뒷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최고의 선수라는 자부심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50m 민우는 더욱 가속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박준혁의 실력이었습니다. 결승선을 터치하는 순간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1분 43초 42 주니어 세계 기록이었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환호성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브랜드는 2등으로 들어왔지만 민우와의 격차는 거의 3초였습니다. 리웨이는 3등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물에서 나오자마자 전광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기록인가? 관중석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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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민우가 물에서 나왔을 때 김 코치가 달려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다 민우야. 정말 잘했어. 아버지, 이제 내일만 남았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브랜든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보다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너는 진짜 챔피언이야. 민우가 브랜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내일 결승에서 또 봐요. 리웨이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적대감은 사라지고 상호 존중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결승에서 진짜 전설이 쓰여질 것이었습니다. 준결승이 끝난 후 미국 팀 라커룸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브랜든과 다른 선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브래드 코치도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가 대체 뭘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을 괴롭힌 거야. 전설적인 선수를 무시하고 모욕한 거라고. 제이크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코치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브랜든이 물었습니다. 사과해야지. 진심으로 사과하는 수밖에. 브래드 코치가 일어섰습니다. 그때 라커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죠? 문이 열리고 김 코치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민우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미국 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요? 김 코치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네, 물론입니다. 브래드 코치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화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화내고 있지 않아요. 민우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서럽고 화났거든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여러분이 저를 무시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무명 선수였으니까요. 브래드 코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우가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시작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3년 전 박준혁으로서 정말 유명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알았고 기대했죠. 민우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14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요. 민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심한 번아웃이 왔어요. 수영이 싫어졌고 물만 봐도 두려웠죠. 브랜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저는 수영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봐야 했죠. 민우의 눈에 잠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라커룸이 숨죽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브래드 코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받아들였으니까요. 민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민우야, 다시 수영해라. 내가 물속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단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준혁이라는 이름으로는 부담이 너무 컸죠. 그래서 김민우로. 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냥 수영을 사랑하는 평범한 소년으로요. 브랜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말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죠?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뭘요? 제가 진짜 수영을 사랑하는 이유를요.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을 때 화가 났어요. 민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사라졌어요. 오직 물과 저만 남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수영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속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관중석의 박수나 메달이 아니라 물살을 가르는 그 순간의 행복. 그게 전부였어요. 브래드 코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아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민우가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브래드 코치가 물었습니다. 내일 결승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요. 그게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니까요. 브래드 코치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합니다. 브랜든도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너무 오만했어. 괜찮아요. 내일 결승에서 최고의 경기를 보여줘요. 민우가 브랜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른 미국 선수들도 하나씩 민우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가 너무 무례했어요. 민우는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그때 라커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중국 팀의 리웨이와 그의 코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사과하러 왔습니다. 리웨이가 중국어로 말했고 코치가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민우가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리웨이가 놀랐습니다. 중국어 할 줄 아세요? 네, 조금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리웨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이 아시아 수영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시아끼리 경쟁할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경쟁자이기 전에 동료니까요. 내일 결승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민우가 리웨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리웨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둘게요. 민우의 눈에 장난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뭐죠? 내일 결승에서는 절대 봐주지 않을 거예요. 전력으로 임할 테니까 각오하세요. 그 말에 라커룸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적대감이 아닌 선의의 경쟁심이었습니다. 민우와 김 코치가 라커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브랜든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브래드 코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건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챔피언이었어. 그날 저녁 민우는 호텔에서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김 코치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한 것도 어른스럽고. 아버지, 전 화를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었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수영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요. 김 코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엄마가 들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저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민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 그리고 분명 미소 짓고 계실 거야. 내일 결승전은 어머니를 위한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진짜 마지막 박준혁으로서의 경기였습니다. 민우는 창밖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완벽한 경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결승전 전날 밤 휴스턴 아쿠아틱 센터 주변은 이미 취재진과 수영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준혁의 귀환이라는 뉴스는 전 세계 스포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전설의 귀환, 3년 만에 돌아온 천재, 박준혁의 완벽한 컴백, 각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경기장 관계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중이 몰려들 것을 대비해 추가 좌석을 설치했습니다. 내일 결승전은 이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관중이 모일 것 같습니다. 대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호텔에서 조용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경을 점검하고 수영복을 확인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민우야, 내일 준비 다 됐니? 김 코치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준비됐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긴장되지는 않니? 아니요. 오히려 설레요. 민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드디어 박준혁으로서의 마지막 경기니까요.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김 코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는 어떤 결과든 자랑스럽단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같은 시각 미국 팀 숙소에서는 브랜든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박준혁과 같은 레인에서 헤엄친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최선을 다하는 거지. 브래드 코치도 잠을 설쳤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은 그는 내일 경기가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진짜 전설을 목격하게 될 테니까. 중국 팀의 리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준혁과 함께 결승을 펼친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야.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결승전 날이었습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민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래. 내 경기를 축복하는 것 같구나. 김 코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하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준혁이다. 진짜 박준혁이야.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손을 흔들며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커룸에 들어서자 이미 다른 선수들이 와 있었습니다. 브랜든이 민우를 보고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경기 하자. 민우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결승 출전 선수는 총 6명이었습니다. 민우, 브랜든, 리웨이, 독일의 루카스, 호주의 잭, 그리고 캐나다의 테일러였습니다. 모두 준결승을 통과한 최고의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의 관심은 오직 민우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30분 전 선수들은 워밍업 풀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물에 들어가 몸을 풀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 천재구나. 독일 코치가 감탄했습니다. 테크닉이 완벽해. 호주 코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결승전 시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관중석은 만석을 넘어 입석까지 가득 찼습니다. 3,000명 수용 규모의 경기장에 4,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0m 자유형 남자 주니어부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인 1번 캐나다의 테일러 윌슨, 레인 2번 호주의 잭 톰슨, 레인 3번 독일의 루카스 슈미트, 레인 4번
중국의 리웨이, 레인 5번, 미국의 브랜든 밀러, 그리고 레인 6번. 아나운서가 잠깐 멈췄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전설, 대한민국의 박준혁. 그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박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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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함성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가 손을 흔들자 함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는 경쟁자이기 전에 동료였고 함께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가는 동지였습니다. 선수들은 각자 위치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의 선수가 출발대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6번 레인 가장 바깥쪽이었습니다. 그는 출발대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오늘 최고의 경기 보여드릴게요. 선수들 출발 준비. 심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6명의 선수가 출발 자세를 취했습니다. 관중석의 3,000명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물과 하나가 되려는 순수한 열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박준혁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김민우의 진짜 시작이 될 경기였습니다. 심판이 출발 신호기를 들어올렸습니다. 경기장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전설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곧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B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6명의 선수가 동시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다이빙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완벽한 각도로 물을 가르며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예술이었습니다. 물보라조차 최소화된 완벽한 입수였습니다. 수중 돌핀킥도 교과서 그 자체였습니다. 민우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이미 반 신장 앞서 있었습니다. 25m 민우는 계속 가속했습니다. 그의 스트로크는 강력하면서도 유연했고 빠르면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50m 지점 격차는 한 신장으로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박준혁 선수가 엄청난 스피드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브랜든과 리웨이가 필사적으로 쫓아갔지만 민우는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75m, 100m 민우의 페이스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100m 턴 민우의 플립턴은 완벽했습니다. 벽을 차고 나가는 순간의 폭발력이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턴 후 수중 돌핀킥으로 15m를 나아가는 동안 그는 마치 돌고래처럼 물속을 유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박준혁이다. 관중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125m, 150m를 지나며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제 브랜든과 민우 사이에는 두 신장 가까운 거리가 있었습니다. 세계 기록 페이스입니다. 박준혁 선수가 세계 기록 페이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75m 턴 민우는 마지막 기어를 올렸습니다. 관중석의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박준혁, 박준혁, 박준혁 함성이 경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지막 25m 민우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팔이 물을 가르는 속도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10m, 5m, 3m 그리고 터치.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1분 42초 89 절대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기존 기록을 3초나 앞당긴 경이로운 기록이었습니다. 경기장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환호성과 함성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브랜드는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1분 45초 43 자신의 최고 기록이었지만 민우와의 격차는 거의 3초였습니다. 리웨이는 3등 1분 46초 10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좋은 기록이었지만 민우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민우가 물에서 나왔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고통, 어머니를 잃은 슬픔,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경기를 마친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김 코치가 달려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다 민우야. 정말 잘했어.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우는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랜든 리웨이를 비롯한 다른 모든 선수들이 민우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브랜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당신과 경쟁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리웨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의 루카스, 호주의 잭, 캐나다의 테일러까지 모든 선수가 민우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관중석에서도 기립박수가 계속되었습니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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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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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성은 끝이 없었습니다. 브래드 코치도 관중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진정한 챔피언을 목격한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우는 선수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런 경기를 할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의 겸손함이 더욱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민우는 잠시 혼자 수영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박준혁으로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3년 전 떠났던 그 자리로 완벽하게 돌아왔고 이제 진짜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했으니까요. 민우야, 인터뷰 준비됐니? 김 코치가 다가왔습니다. 내 아버지가죠.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준혁의 시대는 완벽하게 막을 내렸고 김민우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떠나며 민우는 마지막으로 물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경기장에는 여전히 흥분과 감동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어제의 역사적인 순간을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분 42초 89, 그 숫자는 여전히 그곳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동메달 중국의 리웨이 선수 리웨이가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은메달 미국의 브랜든 밀러 선수, 브랜든이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메달을 확신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은메달도 과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 사회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새로운 세계 기록과 함께 완벽한 귀환을 이룬 대한민국의 박준혁 선수. 경기장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민우가 시상대 맨 위에 올랐을 때 관중들의 박수는 끝이 없었습니다. 메달 수여가 끝나고 국기 개양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관중석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소년의 재기와 성장의 이야기였고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승리였습니다. 국기 개양이 끝나고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준혁 선수 3년 만에 복귀 소감이 어떠신가요? 민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3년 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거든요. 김 코치가 관중석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경기한 모든 선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민우가 브랜든과 리웨이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브랜든과 리웨이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두 선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수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3년 전 번아웃으로 수영을 그만뒀을 때 수영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렸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기록과 명예에만 매달려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수영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민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무시와 모욕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깨달았죠. 진정한 챔피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민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박준혁이라는 이름은 은퇴합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은퇴라고요? 네. 박준혁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오늘 보여드렸어요. 그럼 수영도 그만두시는 건가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는 김민우로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기록이나 명예가 아닌 순수하게 수영을 사랑하는 한 명의 선수로서요. 그때 브랜든이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브랜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박준혁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브랜든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정말 어리석었어요.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서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죠. 관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 선수 덕분에 깨달았어요. 진정한 챔피언이 무엇인지를요. 브랜든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마음씨까지 챔피언이신 분이에요. 민우가 브랜든의 손을 잡았습니다. 브랜든, 당신도 훌륭한 선수예요. 오늘 은메달을 딸 만한 실력이 있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을 때 경기장에서 또다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웨이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박준혁 선수는 우리 모두에게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브래드 코치도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미국 팀 코치로서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인 행동은 코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박준혁 선수와 한국 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우가 무대로 올라가 브래드 코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브래드 코치가 그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이 모두 끝나고 민우는 혼자서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박준혁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끝났고 김민우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우야. 김 코치가 다가왔습니다. 후회 없니? 네, 전혀요. 오히려 후련해요. 민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김 코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저도 알아요. 민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봤죠?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날 저녁 민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박준혁은 끝났다. 하지만 김민우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한국의 작은 수영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코치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10살배기 준호가 킥판을 잡고 물었습니다. 민우가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수영은 급하게 배우는 게 아니야. 그는 준호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함께 천천히 수영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중요한 건 즐기는 거야. 물속에서 자유롭다는 느낌을 만끽하는 것. 민우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은 1년 전의 박준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록이나 성과에 대한 욕심 없이 오직 수영 자체의 즐거움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코치님은 정말 수영을 잘하세요. 혹시 선수였어요? 12살 지민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우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예전에 조금 탔어. 와. 그럼 우리도 코치님처럼 잘 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어. 민우가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수영을 잘한다는 건 빨리 헤엄치는 것만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즐길 줄 아는 것.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수영장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가 돌아보니 브랜든이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브랜든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브랜든, 어떻게 여기까지? 민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을 찾아서 한국 곳곳을 다녔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브랜든이 아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군요. 네. 이제 이게 제 일이에요. 멋져요. 정말. 브랜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에게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코치님, 이분은 누구예요? 응. 제 친구야. 민우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또 봐요. 아이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간 후 민우와 브랜든은 수영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브랜든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당신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라니요. 당신이 보여준 진정한 스포츠맨십 때문에 저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브랜든의 눈에 진실함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뭘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오직 승리만을 추구해왔다는 것을요. 브랜든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이요? 선수를 그만뒀어요. 민우가 놀랐습니다. 선수를 그만둔다고요? 왜요? 제 꿈을 찾았거든요. 브랜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코치가 되고 싶어요. 당신처럼요. 저처럼요. 네. 아이들에게 수영의 진정한 즐거움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교훈들을 전하고 싶고요. 민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벌써 시작했어요.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정말이요? 네. 그런데 항상 당신이 생각났어요. 제게 진정한 가치를 깨우쳐준 당신이요. 브랜든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제안하고 싶었어요. 무슨 제안이요? 저희가 함께 국제 청소년 수영 교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아이들이 함께 수영을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요. 브랜든이 설명했습니다. 이름은 드림 웨이브. 꿈의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민우가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함께 해볼까요?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전 세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요. 꼭 함께 해요. 브랜든이 손을 내밀었고 민우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브랜든이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적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꿈을 가진 동료가 됐네요. 민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진심만 있다면요.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였어요. 브랜든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브랜든도 이제는 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며칠 후 리웨이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도 중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드림 웨이브 프로그램에 합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프로그램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수영을 배우고 우정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승부보다는 과정을 존중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드림 웨이브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휴스턴, 바로 1년 반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이었습니다. 12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쟁이 아닌 우정이 가득했습니다. 개회식에서 민우와 브랜든, 리웨이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 민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드림 웨이브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경기는 특별합니다. 브랜든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승부를 가리는 경기가 아니라 우정을 나누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리웨이가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전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국 선수들이 섞여서 팀을 이루는 국제 혼성 계주였습니다.
한국의 준호, 미국의 에밀리, 중국의 리앙이 한 팀이 되어 함께 경기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호흡을 맞춰갔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상식은 특별했습니다. 등수에 따른 시상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팀에게 주는 우정상이 메인이었습니다. 우정상은 모든 팀에게 드립니다. 민우가 발표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함께 시상대에 올라가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에서는 각국의 국가가 아닌 특별히 제작된 우정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민우는 브랜든과 리웨이와 함께 수영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브랜든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할 거예요. 리웨이가 덧붙였습니다. 드림웨이브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운동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반 전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드림웨이브는 이제 전 세계 2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 2차례씩 대회가 열렸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배운 아이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그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3번째 대규모 드림웨이브 국제대회가 다시 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브래드 코치가 와 있었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 수영연맹에서 청소년 스포츠맨십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고 전국을 돌며 젊은 코치들에게 선수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민우를 만나자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민우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코치님도 변화를 선택하셨잖아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독일의 안나 코치, 러시아의 마리아 코치, 프랑스의 끌레르 코치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3년 전 준결승에서 함께 경쟁했던 선수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은퇴하고 각자의 나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개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에는 민우, 브랜든, 리웨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 나라의 코치들이 함께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 민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드림웨이브가 시작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꿈이었지만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큰 운동이 되었어요. 브랜든이 이어받았습니다. 3년 전 이 경기장에서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서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죠. 그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브랜든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실력으로 저를 굴복시킨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저를 움직였습니다. 리웨이도 말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아시아를 대표한다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 우뚝 서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요. 브래드 코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3년 전 이곳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 선수는 아니 김민우 코치는 저를 용서해 주었고 변화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전국의 코치들에게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확신하는 건 오늘 여기 있는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수영을 배우러 온 게 아닙니다. 민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드림웨이브의 진짜 목적입니다.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전뿐만 아니라 국제 혼성 계주, 코치와 선수가 함께하는 릴레이, 심지어 장애인 선수들과 비장애인 선수들이 함께하는 통합 경기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민이가 미국의 제이크와 짝을 이루어 계주를 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물속에서는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리앙이 독일의 한나와 함께 혼성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국적과 성별을 뛰어넘어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경기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14살 카를로스가 경기 중 다리에 쥐가 나서 헤엄을 멈췄습니다. 그때 같은 레인에서 경쟁하던 일본의 유키가 자신의 경기를 포기하고 카를로스를 도왔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자. 유키가 카를로스를 부축하며 함께 결승선까지 갔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다가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두 소녀는 꼴찌로 들어왔지만 가장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민우는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진정한 스포츠맨십상은 유키와 카를로스에게 드립니다. 두 소년이 무대에 올랐을 때 경기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유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메달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다고 배웠어요. 카를로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유키 덕분에 진정한 우정이 뭔지 알았어요. 두 소년이 포옹했고 관중들은 계속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선수들과 코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모욕당했던 그 소년이 이제는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브랜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요. 후회되나?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브랜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그날의 수치심이 나를 변화시켰어. 리웨이도 합류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했으니까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민우야 잠깐 올 수 있니? 김 코치가 불렀습니다. 민우가 가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수영연맹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김민우 코치님, 연맹 대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드림 웨이브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공식 국제수영연맹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하고 싶습니다. 민우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 꿈이었거든요. 브랜든과 리웨이도 달려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아니,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어요. 민우가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그날 밤 민우는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3년 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결국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모욕과 차별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이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드림 웨이브는 계속 자라날 것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민우는 창밖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정말 행복해요. 수영으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별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꿈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 그리고 그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아버지와 함께 경기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지. 김 코치가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민우야. 아버지도요. 저를 항상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우는 휴스턴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이곳에 왔을 때는 초라하고 두려운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청년이었습니다. 박준혁으로서의 영광도 좋았지만 김민우로서의 삶이 훨씬 더 의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을 위해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민우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다. 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들에게 꿈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가을입니다. 민우는 서울의 한 공립 수영장에서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려한 국제대회의 영웅이 아닌 평범한 동네 수영 코치로서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코치님, 오늘도 재밌었어요. 10살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재밌었어. 내일 또 보자. 민우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가고 수영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우는 혼자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 물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미국 휴스턴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모욕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순간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요. 민우야. 김 코치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도 다갔구나. 내 아버지.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요즘 행복해 보인다. 네. 정말 행복해요. 민우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박준혁으로 살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요. 김 코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야. 저도 알아요. 그래서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민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7살 소년이 이제는 22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욕과 차별을 받았고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영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명예는 혼자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핸드폰을 꺼내 브랜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이지. 미국에서도 드림 웨이브가 잘 되고 있어. 다음 달에 또 만나자. 리웨이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어때? 역시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여기도 좋아. 아이들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전 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민우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쓴 일기들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모욕당했다. 정말 화가 나고 슬프다. 하지만 수영장에서 보여주겠다. 17살 소년의 각오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진정한 승리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그날의 깨달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김민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박준혁은 이제 추억 속에만 남길 것이다. 새로운 결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새 페이지를 펼쳐 오늘의 일기를 썼습니다. 5년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누구나 숨겨진 이야기가 있고 누구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편견과 차별은 상대방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작아지게 만든다. 하지만 존중과 배려는 모두를 크게 만든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혼자 정상에 서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실수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브랜든도 브래드 코치도 리웨이도 모두 실수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민우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수영을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고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처럼 수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15명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다들 잘 잤니?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어요. 뭔데요, 코치님? 준호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수영 기술이 아니라 수영의 진짜 의미를 배울 거야. 민우가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왜 하나요? 빨리 헤엄치려고요.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대회에서 이기려고요.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 뭔데요? 즐거워서. 그리고 물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민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기록은 깨지지만 그 순간의 행복은 영원히 남아요. 메달은 빛이 바래지만 함께한 추억은 평생 빛나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수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옆에서 헤엄치는 친구가 경쟁자이기 전에 동료라는 걸 잊지 마세요. 코치님 혹시 선수였어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민우가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응. 옛날에 조금 탔어. 메달 땄어요. 했지. 금메달도 땄어. 와, 대박.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선수 안 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더 좋아서. 왜요? 메달은 하나지만 여러분은 15명이잖아. 메달 하나보다 여러분 15명의 웃음이 훨씬 더 소중해. 아이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코치님 최고예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최고야. 그럼 오늘도 신나게 수영하자. 민우가 아이들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민우는 아버지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김 코치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 박준혁으로 살 때는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끝이 없었죠. 김 코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게 바로 진짜 보람이에요. 내 엄마도 그렇게 말했었어. 진정한 행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 이제야 알았어요. 김 코치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날 저녁 민우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혼자 높은 곳에 서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손잡고 함께 올라가는 사람인가?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능성을 보고 격려하는 사람인가? 실수를 끝으로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는 사람인가? 그 답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민우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한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5년 전 휴스턴에서의 그 힘든 순간이 결국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모욕이 성장의 기회가 되었고 차별이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는 진정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고 김민우라는 진짜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고 진정한 가치를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우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평범하지만 가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게 다시 수영할 용기를 주셔서. 그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수영장에서 드림 웨이브를 통해 만난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동료가 되어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5년 전 휴스턴에서 모욕당한 한 소년의 선택이었습니다.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했고 증오를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김민우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아이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든 그것을 용서와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승리는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메달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우정입니다. 이것이 김민우가 5년 동안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